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정상결전 당시 전쟁 참가자 전투력 순위 탑10입니다. 모든 캐릭터는 정상결전이 시작된 직후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전투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들과 벤베크맨을 제외한 빨간머리 해적단의 간부들은 제외하였습니다. 10위에는 최강의 사체관 마르코가 선정되었습니다. 키자루는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하여 흰 수염을 먼저 처리하여 했으나 마르코가 나타나 키자루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선 뒤 다짜고짜 킹을 잡을 순 없지 라고 말한 뒤 키자루를 땅에 처박아버리며 엄청난 임팩트를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마르코는 아오키지 아카인으로부터 루피를 구해내며 사실상 홀로 3명의 대장을 모두 상대한 유일한 상황 최고 간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매우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마르코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보다도 희귀하다고 알려진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 세세열매 모델 불사조입니다. 동물계 환수종 열매는 보통 자연계 악마의 열매의 능력과 동물계 악마의 열매의 장점을 합쳐놓았기에 사실상 끝판왕 악마의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마르코의 악마의 열매는 세세 열매와 이글이글 열매를 합쳐놓았다고 볼 수 있으며 불사조 특유의 회복력과 방어력을 겸비한 열매이기에 방어에서만큼은 그 어떠한 열매보다 특출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마르코는 설정상 무장색 패기의 고수라고 알려져 있으며 흰수염 해적단에서도 흰수염을 제외하면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무장색 패기를 마치 폐왕색 패기처럼 뿜어내는 기술도 사용 가능하며 이를 충격파처럼 사용하여 공격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9위에는 정상결전의 불청객 티치가 선정되었습니다. 티치는 원피스 세계관 최고의 지략가이자 야신가입니다. 티치는 가장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이자 모든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의 천적인 어둠 열매를 얻기 위하여 당시 최고의 해적단이며 악마의 열매 수급이 가장 활발한 흰수염 해적단에 잠입하게 되었고 무려 20년 이상 자신의 실력을 숨기고 흰수염의 그림자에 숨어 어둠 열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티치의 계획대로 어둠 열매가 흰수염 해적단의 배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치가 그 열매를 섭취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티치는 야심한 밤 사치를 암살한 이후 곧바로 흰수염 해적단에서 떠났으며 검은수염 해적단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를 잡아 세계정부에 넘겨버려 고의로 정상결전을 일으키고 자신은 칠무의 칭호를 얻은 뒤 해군이 흰수염과의 대결에 총력을 기울이자 곧바로 칠무의 권한을 이용하여 임펠다운에 잠입하였고 임펠다운 레벨 6의 흉악한 죄수들과 시류를 자신의 부하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며 세력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정상결전에 난입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초인계 악마의 열매 중 최고라고 불리우는 흰수염의 흔들흔들 열매를 강탈하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악마의 열매를 2개 복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정상결전 당시에는 패기와 신체 능력이 정상급 강자와 비교하면 부족했기에 해군 대장과 사왕보다는 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위에는 해군대장 키자루가 선정되었습니다. 키자루는 정상결전에서 오니구모와 힘을 합쳐 마르코를 리타이어 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흰수염에게도 유타를 먹이며 해군대장다운 활약을 하였습니다. 키자루는 원피스에서 가장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 중 한 명이며 악마의 열매를 잘 활용하는 인물이기에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인물입니다. 또한 키자루는 해군대장답게 당연히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도 잘 사용하는 인물입니다. 키자루는 샤봉디 제도에서 초신성들을 학살하는 모습으로 첫 등장했는데요. 키자루는 샤봉디 제도에서 홀로 초신성들을 압도하였으며 밀짚모자 일당을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또한 명왕 레일리와도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이며 해군대장의 강함을 독자들에게 인식시켜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정상결전에서 흰수염 해적단 1번 대대장 마르코와 호각으로 겨뤘으며 마르코의 불다킥을 입고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르코가 빈틈을 보이자 승부는 사소한 틈에서 갈리는 법 이라고 말하며 오니구모와 합을 이루어 마르코를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흰수염과 잠시 대치하며 흰수염에게 유효타를 넣기도 하였으며 루피를 축구공 차듯이 차버리며 루피를 제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막바지에 벤베크맨이 키자루를 잠시 제지하였으나 키자루를 오랫동안 묶어두기는 무리였는지 키자루는 루피를 데리고 도주하는 하트 해적단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7위에는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오키지는 흰수염이 생성한 헤이를 순식간에 얼려버리며 전쟁의 시작을 알렸고 흰수염 해적단의 간부 다이아몬드 조주를 얼려버리는 데 성공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오키지는 어느 섬에서 밀짚모자 일당을 학살하며 첫 등장하며 등장과 동시에 해군 대장의 강함을 각인시킨 인물인데요. 아오키지는 칠무의 크로커다일을 꺾은 이후에 루피를 동네 어린아이 다루듯이 양악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정상결전에서도 활약하였고 흰수염 해적단 3번 대대장 조주를 얼려버리고 흰수염이 생성한 거대한 헤이를 얼려버리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아오키지가 없었더라면 해군 측에서는 흰수염의 헤이를 막을 방도가 없어 보였기에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력이 크게 손실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해군을 탈퇴한 이후 드레스로자에서 잠시 모습을 드러냈으며 칠무의 도플라밍고를 매우 쉽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훗날 도플라밍고와 합을 주고받는 후지토라와 대조되며 재평가를 받고 있으며 구 3대장이 신 3대장보다 강할 것이라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6위에는 정상결전의 MVP 아카이누가 선정되었습니다. 아카이누는 조주가 날린 거대한 빙하를 대본화를 사용하여 완벽하게 막아내는 것을 시작으로 홀로 무수히 많은 적들을 학살하였으며 적진의 최고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흰수염을 죽여버리는데 가장 많은 기여도를 쌓았습니다. 또한 아카이누는 전쟁의 시발점이었던 에이스를 직접 척살해버리며 사실상 해군의 승리를 확정지은 인물입니다. 아카이누는 정상결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였으며 양진영을 통틀어 흰수염을 제외하면 가장 활약하였으며 해군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카이누는 흰수염을 전담마크하며 흰수염에게 두 차례나 명구를 적중시키며 흰수염에게 치명타를 넣으며 흰수염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에이스를 직접 처단하며 사실상 전쟁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또한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에도 끈질기게 루피를 추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완코브 징베를 초살해버렸으며 홀로 흰수염의 극단의 대장들과 잔당들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 이후 아카이누는 해군 대장직을 놓고 아오키지와 펑카자드에서 10일간 혈투를 벌였고 결국 아오키지를 꺾는 데 성공하며 해군 원수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해적이라는 악을 뿌리 뽑기 위하여 해군본부를 신세계의 중심부로 이전했으며 아카이누가 이끄는 해군은 역대 최강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아카이누가 센고쿠와 거프보다 아래라고 평가받지만 과거보다 훨씬 강해진 모습으로 재등장하게 된다면 거프를 넘어 역대 해군 중 최강의 인물이라는 평을 들을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5위에는 부처님 센고쿠가 선정되었습니다. 센고쿠는 정상결전에서 뛰어난 지략을 보이며 흰수염의 작단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다만 루피를 막지 못한 점과 티츠와도 호각으로 겨루며 해군 원수치고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분노한 거프를 막아서며 해군의 분열을 막아냈다는 업적이 있긴 하기에 센고쿠가 아무런 활약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센고쿠는 흰수염과 로저가 바다를 지배하던 시절에 해군 대장으로서 활약하던 인물이며 해적왕 로저가 사망하고 대적 시대가 개막하자 해군 원수가 되어 바다를 지킨 바다의 영웅입니다. 그렇기에 센고쿠는 위치상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센고쿠는 해군 중에서 유일하게 폐왕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이며 폐왕색 패기는 사용자의 강함과 비례한다는 언급이 있기에 센고쿠 정도 되는 강자라면 당연히 폐왕색의 2차 각성을 이루어냈을 것입니다. 또한 센고쿠는 견문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도 높은 수준으로 구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로저와 흰수염에게도 인정받은 강자인데요. 로저는 해군들을 가볍게 처리한 이후 너희들로는 하나도 재미없어. 나를 잡고 싶다면 거프나 센고쿠를 데려와 라고 말하며 해군에서는 거프와 센고쿠만이 자신의 유일한 적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정상결전에서 해군 대장조차 애송이 취급했으나 거프와 센고쿠만큼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위에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가 선정되었습니다. 미호크는 칠무회로서 정상결전에 참전하였고 존재만으로 적과 아군 모두를 압도하였습니다. 다만 미호크는 명성에 걸맞는 활약을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실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미호크는 루피를 끈질기게 추적하나 결국 루피를 놓쳐버렸으며 비스타와 호각으로 겨루며 상황 최고 간부도 잡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미호크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와 함께 작중에서 공식적으로 세계 최강이라는 칭호를 가진 면 안되는 인물이기에 칭호만 보더라도 미호크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검호라고 불리며 미호크와 비견되는 검사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극소수이며 현재로서 미호크를 견제할 만한 검사는 밀짚모자 일당의 실질적인 2인자 롤러노아조로 검은수염의 극단의 2인자 비에시리오,
흰수염 해적단 5번 대대장 화검의 비스타, 백운 대장 후지토라 2쇼 정도밖에 없으며 이들조차도 미호크보다는 확실히 약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사왕 샹크스와 오랜 기간 라이벌로 불렸으며 브랑뉴가 검술만 놓고 본다면 샹크스보다도 미호크가 뛰어나다고 말하기에 미호크는 최소 사왕급 강자임을 알 수 있으며 사왕 최고 간부들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위에는 전쟁의 종결자 샹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샹크스는 정상결전을 끝내기 위하여 직접 나타났고 정상결전을 종결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샹크스는 과거 로저 해적단의 견습 해적을 했던 인물이며 견습임에도 불구하고 흰수염이 기억할 정도의 활약을 하며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된 이후에는 빨간머리 해적단을 창설하였고 약 10억 베리의 현상금을 소유하며 신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성장하며 결국은 사왕이 되었고 샹크스의 현상금은 40억 4,890만 베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왕이 된 이후에 샹크스는 흰수염에게도 인정받는 남자가 되었고 흰수염은 해군 대장조차 애송이라고 부르지만 샹크스에게는 너 정도 되는 남자 라고 말하며 샹크스를 인정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로성은 샹크스와 흰수염이 접촉했다는 소식을 듣고 빨간머리 진심으로 움직인다면 세계를 움직일 남자 라고 말하며 샹크스의 힘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샹크스는 흰수염에 비해 단신으로 승선하는 배짱을 보였고 약간의 폐왕색 패기를 개방하여 흰수염 해적단 선원 수십 명을 기절시켰습니다. 또한 흰수염과의 폐왕색 충돌을 통하여 하늘을 갈라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원피스가 진행되며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가 특히 강하다는 언급이 나왔으며 상황급의 강자라면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전투할 수 있다는 것이 공개되었고 카이도우가 패기감을 터득한 루피를 보고 로저, 흰수염, 록스, 오뎅 등 전설적인 인물들과 함께 샹크스를 자신의 호적수로 뽑는 장면이 나오며 샹크스의 주가가 상승하였고 샹크스가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모몬가를 무릎 꿇게 만들고 키자루 후지토라 로쿠규를 제지하는 장면이 나오며 샹크스의 평가는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2위에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이 선정되었습니다. 흰수염은 정상결전 당시 상황 중 최강이며 전세계 최강으로 불리운 인물이기에 세계정부에서는 흰수염을 막아내기에 정의라고 형용되는 모든 힘을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노쇠한 상태로도 해군본부를 초토화했으며 홀로 아카이누 티치를 나란히 격파하는 저력을 드러냈습니다. 흰수염은 로저와 함께 바다를 지배하던 해적이며 로저가 사망한 이후에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리던 해적입니다. 또한 흰수염과 견줄 수 있는 대적을 묶어서 사왕이라고 부르기도 하였기에 흰수염은 사왕의 기준점이 되는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모든 부분에서 최상위권에 올라선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흰수염은 초인계 악마의 열매 중 최고라고 불리는 흔들흔들 열매를 바탕으로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파괴력을 지닌 캐릭터이며 로저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수준의 배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소유했습니다. 또한 노쇠한 시점에도 아카이누를 상회하는 수준의 힘과 거인족 등장을 단 한 방만에 쓰러뜨릴 만한 파워를 보여주었으며 아카이누의 명구, 수십 발의 포탄, 수백 발의 총알, 키자루의 팔척 경공옥, 아오키지의 아이스 에이지, 검은수염 해적단의 합공 등을 맞고도 버텨낼 만한 말도 안 되는 맷집을 보여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흰수염은 힘, 맷집, 패기, 기술, 능력 모든 부분이 특출난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위에는 해군 영웅 거프가 선정되었습니다. 정상결전 당시 대외적으로는 흰수염이 바다의 제왕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흰수염은 지병을 앓고 있었기에 전투력이 크게 감소한 상태였기에 정상결전 당시 가장 강한 인물은 거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 에이스가 적으로 전쟁에 참전했기에 제대로 된 활약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코를 원컵 내버리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였습니다. 거프는 오랜 기간 바다를 지켜온 인물이며 해적들 사이에선 악마라고 불리고 있으며 해군들 사이에선 영웅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거프는 과거 로저와 손을 잡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악의 진격이라고 불렸던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해군의 영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적은 로저와 수차례 겨뤘으며 로저를 몇 번이나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상결전에서는 거프가 움직이기만 하자 흰수염 해적단의 잔장들이 크게 동요하였으며 해군 대장도 놓쳐버린 마르코를 주먹 한 방만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센고쿠를 기습하려는 바제스를 가볍게 제압하는 모습도 보이며 폼은 일시적이더라도 클라스는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